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대통령은 죄가 없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내 목숨은 조로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시간이 죽으리라. 네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 시간이 다음부터 음악을 할 때나 우울할 때는 티켓을 힘차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투쟁하는 지식이 침묵하는 지식에는 의미 없다. 매봉통일소 통일연구소 소장 남광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당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냐, 그걸 채택하게 되면 우리가 대다수가 좌파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지휘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들끼리 정당연합, 정책연합을 통해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집권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가지고 소리할 수 없는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자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의회에 자립하고 있는 조국사파 국회의원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마치 북한 문제 모든 것이 핵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핵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러한 사업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제 비례 대표도 그 연장선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고 하시는데 남북한이 자유 총선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가지고 북한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기도 국회의사당에 또아지를 듣고 있다가 남북 자유 총선가 됐을 때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이 되고 나머지의 뜻을 같이 하는 좌파 정당들이 연합해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적의 전술을 알고 지혜를 짜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제1야당이 광장으로 나온 것은 2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싸운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들고 나왔지만 군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격려를 해주겠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타인에게 위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한데 자유한국당이 나옴으로써 여기 모인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태극기 집회 수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태극기 혁명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태극기를 앞세워가지고 절대 우리의 애국심을 너무 위세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 제1야당이 나왔으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큼 절박하게 가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공짜로 북한에게 국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우치고 알려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제도 하나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 가지고 우리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방법으로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국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분 모셔볼 텐데요. 투쟁하시느라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당 박태호 사무총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4.27 판문점선언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그 거짓말이 사실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년 4월 27일 날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가짜 위장 평화쇼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벌이는 가짜쇼다. 그러니 국민이 속으면 안 된다. 1년이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판문점 선언 폐기하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국민이 27%나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동안의 역사를 왜곡하고 선전선동하는 좌파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왜곡 보도했으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주사파가 저 쓰러져가는 김정은 정권을 먹여 살리려고 해도 반드시 정의가 심판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의 대남 전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엊그제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하면서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하는 마지막 순문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부터 엊그제 좌파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선거구제 개편 법안, 패스트 트랙까지 1년을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다 연계성 있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적화 공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파괴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빅톤뉴스라는 매체에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절대로 안 된다고 78%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나라의 잘못된 정권은 민주주의 국민 여론을 하면서 이 나라를 더 장급 끌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물러가라. 이제는 전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는 내년 총선까지 길고 험난한 투쟁의 길이 우리 대한민국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우리 대한민국당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의인이자 충신 사선의원 홍문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토요일이 그리워져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져요. 어제 국회에서 밤샜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베스트 출연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옛날에 한국당이 이 국회가 이 베스트 출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잘 될 줄 알고 여야가 합의해서 잘 될 줄 알고 이놈들한테 베스트 출연 같이 하자 이렇게 선진화법 같이 하자 통과시켰더니 결국 우리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당, 야당,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하겠다는 거 이게 베스트 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어제 밤새고 국회에서 여당 마음대로 민주당과 그 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잘못된 야당들 그 사람들 때문에 베스트 출연 때문에 밤샐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국회를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21대 총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든 사람 여러분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우리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태극기 든 사람들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행동하는 위대한 애국 시민이 이제 국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장악해야 그날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옥에서 풀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런 극악무도한 놈들이 대통령을 풀어내지 않고 온갖 개수작을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이거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이 형집행 정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핵 무효로 당당하게 무죄로 걸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온갖 고통과 수난을 당한 대통령 그리고 온갖 괴율과 거짓의 산으로 탄핵받은 대통령 2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대통령 살을 베는 듯한 아픔으로 움직이지조차 힘든 대통령을 풀어내지 않는 이 정권은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스러운 애국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태국 시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옛날 한국당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이 무섭대요.
촛불에 불탈까봐 무서워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벌벌 떠는 한국당 의원들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촛불은 무서운 거 알면서 우리 태극은 애국 시민은 아직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을 만바 세계 만방에 천명하는 그런 지름길은 당당하게 태국 세력이, 애국 시민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천만 서명 공부해서 서명운동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태국청은 대통령 집행정지로 대통령을 왜, 박근혜 대통령을 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정운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6만인가 7만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고 20만 빨리 여러분들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청원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리고 왜 아픈 대통령을 풀어놓지 않느냐, 그리고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태국 시민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청원운동부터 우리가 더 힘을 합치고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좀 더 우리의 땀과 노력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태국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많은 언론들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설하면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감하면 일본에서 연락이 와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중국에서 연락 오고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태국 세력이 저 좌익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나쁜 놈들을 몰아내고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죠? 이제 가도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예,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꼭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돼요. 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태국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우리를 따라 태국기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서울역을 메우고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이 정부를 몰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주셔야 우리 역사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연동형 비례젠가 뭔가 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저 말도 안 되는 공수처도 없어지고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정부가 우리 태국 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탄핵돼서 쥐새끼 몰려가듯 쫓겨갈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나갑시다. 나갑시다. 이게
가실 줄이 있으랴 같이 발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고함 더 세게 질러야 된다니까요.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불허했는 이 좌파 문재인 종북 친북 양심도 없고 무능하고 폐륜적인 이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용서하지 말자! 대통령을 한 번도 이렇게 그립도록 한 번도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는 우리 애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홍문정 의원 말씀대로 거짓 탄핵을 벗어던지고 이 좌파 독재 정권들이 오줌 질질 싸도록 만들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것이 모든 애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건강에 한계가 오신 것 같아서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형집행 정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가가지고 수감생활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들은 대통령이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걸 봐야지 이 새끼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4월 25일 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직 대통령, 또 정적의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질적인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도 이런 악질적인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대모란 문 받지 않은 분을 33년을 때리는 이러한 법치 사망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법이 다 망했는데도 그들은 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전 폐지하지 말았겠는데 외국 전 대통령이 원전 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전 안전하다고 하는 그 거라지 하나 보더라도 철면피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촛불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적폐 세력을 갈아치우고 소위 말하는 주도 세력, 주류 세력들을 바꾸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아니라 호남 중심의 권력층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 이 촛불 쿠데타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들의 저 악질적인, 저 무모한, 또 무능한 저들의 악패를 이 왼쪽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둡시다. 언젠가는 너희들의 잘못을 속고내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너희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좌파들이 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연정을 해서 20년, 30년 좌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 주도 세력을 바꿔서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연동제 비례대표제입니다. 공수처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호남 지역을 빼고 나면 다 10%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소야대 되잖아요.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무원, 고위공무원 다 청와대에서 했죠.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전부 다 공수처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것은 민심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렇게 좌파 장기 독재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 나오셨으면은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1500만이 태극기를 들고 저 새빨간 문재인 정권 타거하자고 끌어내자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잖아요.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을 드러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채, 안보를 무너뜨린 채, 경제를 망친 채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탄핵을 주동했던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폐견 홍준표 같은 인간을 쳐내지 않으면 도저히 좌파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황교안한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경고. 남강훈 교수 방금 얘기했죠. 느닷없이 내각제를 들고 나온 인간들이 황교안, 나경원 아닙니까? 도대체가 나라가 연동제 비례대표제 하면은 좌파들이 연정을 통해서 새빨간 인간들이 20년 30년을 정권을 잡아야 되고 정타 찾게 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 철없는 나경원 같은 인간들이 내각제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좌파들한테 90%가 지방이 다 잡혀있는데 내각제 하면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인정하고 20년 30년 장기 집권하는 거 인정해주고 자기들만 국회의원 한 번 두 번 더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 다 장악하고 대법원 다 장악하고 상권분립 무시하고 야당 황교안을 어린애 취급하고 입법부 무력화시키고 이제 장기 집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국민들 전부 다가 1500만의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죽을 각오로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하루 이틀 싸운다고 그것도 화면에 탄핵했는 놈들이 앞에 서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김무성이 앞에 서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우겠다고 내각제 이혼집정부제 하겠다는 유승민이가 앞에 서서 싸우겠다면은 어느 국민들이 그 인간들을 믿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전체를 통합시키고 다음에 여소야대 확실하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치가 다 잡혀있고 언론이 장악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장악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국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광화문에 500만, 1000만을 모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 있습니까? 딱 한 분 계십니다. 말 한마디 이야기 않으면은 좌파들이 벌벌 떨고 탄핵 배신자들이 벌벌 떠는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전격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체제를 살리는 길이고
역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할 때 광화문에는 500만이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 주도 세력들이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낳지 않고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 주동 세력 끝장내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년 사업 남았어요. 지금 좌파들이 하는 꾸라지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 또 청와대의 조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끝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나. 왜? 보수들은, 우파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참다 또 참다가 안 되면은 1000만 1500만이 광화문에 와서 청와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27일, 오늘이 4월 27일이죠? 4월 27일 1년 전에 북한 핵폐기 한마디도 안 하고 국민들을 다 속여먹잖아. 그러고 지방선거 때 완전히 지방 장악해버리고 1년 지난 지금 핵폐기 됐습니까? 그때 속아가지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갔으면은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김정은 아가리에다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말고 그때 일어나서 종전선언 4.27 선언은 무효라고 얘기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4.27 선언할 때 무효라고 얘기하고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막한다고 얘기했는 정치인 한 사람 있었습니까? 2년 지난 지금 동안 좌파들이 언론방송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입법부 무력화시키고 행정부 다 장악할 때 다 장악되고 난 다음에 눈치 보다가 내각제 얘기하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산해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내각제 이혼 집정부지 않으니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저기 가짜 보수정당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연정, 좌파 연정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꼴 좋게 대한 자유한국당 내에 내각제 세력들이 똥볼 차이거든, 똥볼. 그러고 이틀 동안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싸우지 말고 광화문에 와가지고 황교안부터 단식 시작하고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보란 말이야. 2년 이상 오로지 대한민국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싸웠는 대한애국당은 조직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애국국민 한 분 한 분, 태극기 동지 한 분 한 분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탄핵 주동 세력 유선민과 김무성과 홍준표 패주라 김성태 권선동을 내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각제 얘기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말이야.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촛불혁명이 촛불 쿠데타고 저 문재인 정권이 권력 찬탈이라는 세력이라고 명분을 가져야지 저들을 거질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좌파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태극기 애국 동지들,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유한국당은 18명 고발하니까 풀잎같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18명 고발하니까 풀잎같이 쓰러집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펜서터 트랙을 맞을냈으면은 광화문에를 모을 것이 아니라 국회를 내신 만에 자유한국당 빨간 옷을 입고 국회를 에워서야 되지 않습니까? 밤새워 전쟁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려면은 진정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섞고 내재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탄핵시켜버렸다고 그렇게 사죄하고 그러고 모으자 같이 가자 그러고 문재인 몰아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거는 다 안 하고 그냥 문재인만 몰아내자 사람이 모여야지 몰아낼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을 믿는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야지 이 문제를 몰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정신을 갑니다.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당과 함께하고 애국 국민들이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를 몰아내달라고 우리의 체제를 지켜달라고 역사를 지켜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연동제 비례대표제 공수처 같은 장기 집권 업무 타도하자! 목숨 걸고 싸웁시다.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웁시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그러한 애국 동지들이여, 자 광화문으로 진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후에 광화문으로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구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동지들이 또 우리 저 광화문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가 투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투쟁하는데 빨간 옷만 입고 자기 이름 들고 무슨 당협 무슨 당협 그래 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